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아침 인사 건네주고 계시는데요. 이사연님이 출근길에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저희도 반갑고요. 자,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미래통합당이 오늘 오후 전국위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김종인 비대위를 최종적으로 추인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무사히 통과될지가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네. 당내 반대 여론도 여전히 있고요. 또 당내 그룹별로 지금 상임전국위 의결 정족수 및 가결 여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원래는 오늘 상임전국위가 열린 이후 내일 당선자 총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상당했습니다. 어제 이제 3선 당선인들이 회동을 갖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당선인 총회를 먼저 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선 당선자 11명 중에 하태경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이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았고 지도부는 원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었지만 이에 한 발 물러서서 당선자 총회를 오늘 오전으로 당겼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의견이 좀 어떻게 모일지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조경태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마다 확률은 반반이다, 부결될 것 같다, 반대하기 위해 참석하겠다는 목소리도 꽤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당내 청년 그룹들도 청년 비대위를 만들어서 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국위가 한 600여 명입니다. 현역 의원들, 지자체 단체장들. 근데 지방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참석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참석해가지고 반대하는 경우는 좀 드물 것 같고 결국은 의결 정족수에 맞춘다면 통과가 될 것이고요. 네. 만약에 사람이 안 모인다 그러면 할 것도 없이 부결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렇죠. 핵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오늘 회의가 3개나 있는 거네요. 네. 당선자 총회가 있고 상임전국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상임전국위는 제가 알기로 한 100명 정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아주 주요 핵심들만 네. 이제 모이는 어떤 회의체인 걸로 알고 있고 전국위원회는 거기다가 소속 의원, 단체장, 그다음에 이제 지역위원장 의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망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의결은 전국위원회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국위가 가반 출석에 가반 찬성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가반을 출석 600여 명 중에 300여 명 이상이 출석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의결 정족수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네. 관심사는 이거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에 있으니까 네. 만약에 그냥 싫으면 안 오겠죠, 아예 안 오겠죠.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면 나중에 다시 열면 되잖아요. 그때도 안 오면요. 2016년도에 새누리당 비대위 그때 김용태 당시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되려고 했는데 이 절차에서 하다가 나가리가 돼가지고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조심 마세요. 네. 부결됐었죠. 되는 바람에 무산된 거죠. 무산되면서 네. 이게 안 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좌초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아예 그 여론이 바뀌고 이 비대위를 두고 주류 개파 싸움의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당선자 총회 자체가 어떤 당원 당규상의 어떤 의결 기구로서 권한을 갖는 건 아니지만 현역 의원들과 당선자들 사이에서 좀 또 입장 차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선자 총회에서 의견이 어떻게 모이냐가 일단 1차 관문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상임전국위에서 또 그 바로 1시간 뒤에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어떻게 거치느냐. 만약에 지금 사실은 약간 지금 개파별로 찬반별로 와라 참석을 독려하는 쪽과 아니야 오지 마라 참석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쪽 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부결시키려고 인정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굳이 올 거 없다라는 식인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이 한 손에 확 틀어지고 이제 쭉 가는 군말하지 마 이러면서 쭉 가는 어떤 스타일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출범 전부터 이런 식으로 갈려버리면 부결되면 안 할 것 같은데요. 과연 당 장악이 가능하겠는가? 사실은 이것도 관심사예요. 그렇게 그렇죠. 놓고 본인 본다면. 성격상 이때 그러니까요. 봤을 때 부결되고 만약에 취임 못 받고 이러면 부결되면 본인이 좋고 싫고로 떠나서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간신이 됐는데 모양새가 깔끔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이거를 맡을 것인가 이거가 그렇죠. 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당 안에서 그러면 결국은 비토 그룹이 거의 절반쯤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복당을 안 시켜주면 당 밖에서 계속 이제 또 총 쏘는 분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우외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날이 좀 험해 보입니다. 어떻게 돌파할지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비대위원장 자리에 올라선다면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정말로 어떤 롱런이 가능한지 내년 3월까지 그것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회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 심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여야는 이제 오랜 실랑이 끝에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심사를 시작을 했죠. 행안위 등 13개 상임위원회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예결위도 전체회의와 예결소위를 거쳐서 내일 오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네. 민주당은 그러니까 29일에 본회의 처리하고 5월에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통합당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달 중 통과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약간의 지금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9.7조에서 14.3조로 4.6조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3조 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하고 1조 원은 이제 이 세비 안에서 원래 안에서 명목을 조정해서 하겠다라는 네. 건데 어제 통합당 최고위에서는 이 3.6에서도 혹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심사 도중에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또 지금 재난 지원금을 일단 100% 지급하고 이후에 이제 자발적 기부를 받겠다는 이 방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네. 전 국민의 75.3%는 받겠다, 받지 않겠다는 20.3%였고요. 네. 근데 이 100% 지급 찬성에는 65.5, 반대는 30.1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네. 왜 다르냐면 찬성하지만 수령하지 않고 반납하겠다라는 분이 약 10.2%였고요. 네. 그리고 찬성하고 수령하겠다가 55.3, 음. 반대하지만 수령은 하겠다가 20%였고요. 예. 반대도 하고 수령도 하지 않겠다는 10.1%였습니다. 예. 이건 이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만 전국 18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물어봐서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게 많고요. 긴급성이거든요. 네. 만약에 지원이 좀 된다 그러면 이 29일까지는 처리가 돼야 5월 달에 지급이 아마 될 겁니다. 막 5월로 넘어가 버리면 글쎄요. 이거 또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이제 일단은 뭐 예산안 그 세부 항목 가지고 이제 그 자금 조달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더 이상 미루기는 좀 어렵다. 이거는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고 긴급 지원금 개념이라고 보면 네.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9일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이제 그 국채 발행 규모를 더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주장이고 뭐 그거 뭐 줄일 수 있던 뭐 줄이는 네. 것을 반대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네. 같고요. 다만 그것이 어떤 그 이제 무리한 어떤 그 방법이어서 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드냐 아니냐. 결국은 이것이 줄이기 위한 게 목표냐 아니면 지연이 목표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뭔가 이 일의 진행 과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29일 오후 본회의 통과라는 이 타임 스케줄, 그러니까 일정이 좀 널널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내일이에요, 빡빡하게 되어 내일이에요.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목표대로 가려면 지금 상임위부터 예결위, 전체회의, 예결소위까지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통과될 그렇죠. 때만 29일 오후 본회의 통과가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이제 넘어가고 연휴 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13일, 5월 네. 이상 지급이 늦춰집니다. 예, 물론 사실 5월 6일을 마지막 본회의 날짜로 잡고 있긴 하지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5월 지급을 위해서는 29일 통과가 필수적인데 사실 어제 행안위도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았거든요. 상임위원회 돌아가는 모양새가요. 제 생각에는 통합당이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지금 크게 한번 암초를 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할 것인가? 또 시선적 얘기를 좀 했었지만 지도부가 지금 좀 와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예.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오늘 있게 되는 그 전국위원회 맞습니다. 결과하고도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죠. 다 긴밀하게 연결돼 연동이 있어요. 돼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그 지도부 결정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엊그저께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급하기로는 거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 어떤 합의가 이제 도출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그 비대위 출범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맞습니다. 예. 이거 좀 같이 그러니까 좀 그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비대위 출범되면 착착착 해결될 가능성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13개월 만에 전두환 씨가 다시 법정에 섰는데요. 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광주지방법원에 어제 출석을 했습니다. 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밀려드는 마이크만 손으로 밀쳐냈다라고 합니다. 네. 바리케이드 밖에 있던 유가족들은 구호를 외치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씨는 지금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거짓말쟁이 등으로 비난해서 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네. 이날 법정에서 전 씨는 내가 알고 있기론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만약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것이다. 네. 또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지금도 믿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좀 존다라든가 이런 좀 태도가 또 논란이 좀 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은 일제히 재판 관련 사법부에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논평들을 내었으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따로 논평을 내지 일단 않았습니다. 제가 박준 변호사님 네. 여쭤볼게요. 법정 모독죄가 있나요, 없나요? 그걸 굳이 판사가 하려면 할 수가 있지만 아니 그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이 네, 졸죠. 계속 꼬박꼬박 졸고 있을 거 법정 모독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글쎄요, 그 얘기를 하기는 그런가요? 모독이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고의성이 있을 때만 성립이 됩니까? 그쪽 재판부가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좋은 거라고 주장하면 방법이 없는 그것 겁니까?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소리를 친다든지 이랬으면 몰라도. 근데 그러니까 일관되게 졸다가 헬기 사격 없을 때만 되면 맨정신으로 돌아와서 또렷하게 대답했다면서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참 그렇습니다. 제가 박준 변호사가 지금 전두환 씨 변호인도 아니요, 아닌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사실 화나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출석을 한 게 필요해서 온 게 아니고 네. 공판 절차가 갱신이 됐어요. 지난부 재판부가 총선에 출마해 버렸어요. 예, 판사가- 저희 인터뷰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재판장이 바뀌면 당연히 피고인 불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왔던 자리고 오는 자리에서도 뭔가 책임적 있는 모습이라든지 지난번에도 보면 막 보니까 왜 이래?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네. 소리 지르고 재판에 들어가서는 엉뚱한 얘기하고 졸고 글쎄요. 이게 참 바람직한 모습인가 싶어요. 한 말씀 하자면 그래도 참 일관된 삶을 살더라. 네. 어쩜 그렇게 일관되게 철면 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얼굴에 철판을 깔았더라고요. 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던데요. 그 표정에서. 참. 전두환 씨의 태도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나 이날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제 국군이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느냐 발표를 하는 거에 또 이게 관계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두환 씨의 무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5.18 당시 군이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국론을 분열하는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부의 무책임한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의 이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판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호인 측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전 씨는 고령이라서 뭐가 어떻고 그런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인 측의 이러한 역사 인식과 주장 자체가 지금 이 재판을 임하는 전 씨의 태도나 입장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렇죠. 글쎄요. 그 밖에서 구호를 외치고 울부짖고 있던 유가족분들의 심정을 과연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죄인데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돼요. 일단은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 과학적으로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거든요.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있었음을 알고도 그때 책임자였잖아요. 전두환이 알고도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그 해고록을 기술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는 것처럼 예. 계속적으로 변호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라고 하는 것을 다투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찌 본다면 그 전두환 씨가 저지른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갈래 중에 갈래, 별것 아닌 갈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개로 해야만이 전두환 씨의 어떤 그 당시 어떤 행적에 대해서 네.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본다면 좀 서글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전두환 동상 제작자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뿅망치가 부러지더라고요. 얼마나 때렸으면. 엄청 때리던데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네, 어떤 분은 흰 운동화 벗어갖고 때리고 있던데 네. 보니까 뿅망치가 부러져 나가는 장면도 제가 TV 뉴스 화면을 통해서 좀 접해봤는데 거기에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정서가 담겨 있다. 지금이라도 한번 사과하는 모습 그럴 수 없나요?
알겠습니다. 좀 네. 판타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네. 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